설정을 변경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에 난데없이 라이브. 원래 북스커초이 해야 되는 요일인데 어서 오십시오.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일요일에 난데없이. 놀고 오셨어요. 책 읽는 마녀님, 정숙경님 어서 오세요. 알아봤잖아님. 오, 오랜만이에요. 자, 구독 5일. 나도 수익 창출 사용이고 옵션 좀 걸자. 맨날 까먹고 안 해갖고. 오는 하루 두근님 어서 오세요. 됐다. 뛰었다. 아, 일요일 저는 오늘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내일 배송할 책 싸고 뭐 등등. 권영견님 어서 오세요. 이영숙님 어서 오세요. 서민님 어서 오세요. 돈루커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방송이 일요일에 난데없이 시작하였는데 좀에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에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석골님 어서 오세요. 썸네일을 딱 걸어놓고 시작해야겠지. 사실 제가 요새 바빠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 서베이, 연구, 분석 별로 할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저를 빡치게 하는 댓글 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참 들여다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하여간 괴담으로 먹고 사는 우물꽃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뭐 일요일이니까 초대 가수 노래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설설 한동훈의 동지들, 한동훈을 여러 다른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매일 비난하고 국힘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금투세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 경제적 흐름과 관련하여 그들과 사상적 이론적 동지연대 어깨 걸고 있는 사람들의 어이없음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요일인데 노래 한 곡은 해야 되는데 편안한 초대 가수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철님 어서 오세요. 기타 좋고. 자, 노래가 끝나고 방송을 시작할게요.
물결처럼 고운데 나 떠나가는 배의 물결은 멀리 멀리 퍼져간다. 꿈을 꾸는 저녁 바다에 갈매기 나누라 가고 섬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결 따라 멀어져 간다. 어두워지는 저녁 바다에 성근을 길게 누워도 백길에 살랑대는 바람은 잠잘 줄을 모르네. 저 사고는 너만 적을 뿐 한마디 말이 없고 배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육지 소식 전해오네. 배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육지 소식 전해오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되게 기분 나쁜 댓글이 2개가 달렸는데 답답한 댓글이 하나고 기분 나쁜 댓글이 하나입니다. 저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김어준류, 새날류, 뭐 이런저런 류의 기존 민주당 언저리 방송의 가스라이팅 정말 싫었고, 최쌤 목소리는 잠도 잘 오고 부드럽고 좋아서 쭉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만 옳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구독 단추 살포시 누르고 갑니다. 즉 구독 취소한다는 얘기죠. 아니 뭘 갖고 그러는지를 말을 안 하면 나는 돌아버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농담을 아주 나쁜 댓글입니다. 왜 이 댓글은 나쁜 댓글이냐. 제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은 덜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꼬롬한 댓글이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경향이 좀 약했다가 나만 오라 천상천하 유아 독전 경향이 최근에 강해졌으면, 그래서 나보고 스스로 돌아보래. 그 스스로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한참 전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비치기로 나만 옳다 주장은 옛날이 더하면 더했어. 지가 내 방송 좋다고 할 때 아마 더했을걸요. 제가 안 그런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심해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굉장히 그
오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성 프레임을 씌우는 공격을 하고 싶은데 왜 인성 공격을 하냐? 니 잘났고 니 똑똑하고 니만 옳으냐 씨바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무엇에 어떤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뭘까?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이 사람이? 딱 오는 게 있더군요.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이재명 비판하고 그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 같았으면 그런 문제로 떨어져 나갈 사람 같았으면 옛날에 떨어져 나갔겠죠. 아 이거구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래서 저를 이제 무지한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인간성 더러운 엘리트 대충 이런 프레임으로 욕을 하고 토끼셨는데 정보나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분이 무지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댓글 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태도의 무지함입니다. 태도의 무지함. 태도가 무지한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심작에는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한 저의 집요한 비판에 대한 불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방송과 지지난번 방송에서 뭐 문제 삼을 게 없거든.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고 니만 옳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 금투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댓글은 진짜 금투세 이제 구체적으로 금투세 얘기를 하는 댓글이죠. 드래곤 달님이 괜히 혼자서 답글을 달았는데 2번이나 없어지면 뭘까? 그럼 내가 모르죠. 금투세 글쎄요. 사모펀드 감세 정책 아닌가요? 이게 이제 최인호 TV도 보고 이재명도 지지하고 민주당도 지지하는 그러면서 그 금투세 반대 즉 국힘당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계속 국힘당과 윤석열과 한동훈을 욕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 주식 투자자들이 다 함께 연불 주문 외듯이 진리인 듯이 절대 진리인 듯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사모펀드 감세 정책이다.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이 닥치고 뭐랄까 아주 옛날부터 얘기부터 하자면은 괴 논리를 만들어내서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이제 극우 반동 보수 기득권 논리 그리고 스스로 기득권이면서 기득권에 억압받는 민주 시민인 척 코스프레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택시 기사들이 엄청 파업한 거 기억나십니까? 또 분신해서 죽기도 했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그때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택시 기사들 그 기본서 기술이 발전하면 그런 직업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기본소득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이거 이쪽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동적이고 심각하게 무지하고 심각하게 궤변을 그때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파업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중의 적이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걸 느낀 게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궤변으로 택시 기사들이 그때 왜 화나고 왜 파업했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카카오 크루 해가지고 우버가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위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국가와 제도를 믿고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여러분 당사자가 회사에서 명퇴하거나 이제 할 거 없어갖고 뭐 제네시스 G90 사가지고 하면은 고급 모범 택시 뭐 고급 택시 하면 된다더라 싶어가지고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1억 주고 샀어.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 시작해 보려 그러는데 우버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달에 혹은 지난달에 5천만 원 주고 개인 택시 면허 번호판 샀는데 우버가 들어온대. 그냥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돈 몇 천만 원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해법으로 뭐가 문제냐, 이 라이센스 제도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진입 비용을 걷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무런 진입 비용 없이 라이센스 사업에 펜스를 허물어 버리면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나 다른 유사 업종들이 진입 비용 없이 그냥 들어오려고 한다. 선진 무슨 플랫폼 테크놀로지니 공유 경제니 개소리를 했으면서 들어오려고 한다. 택시 기사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사람 목숨까지 전태일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언제고. 근데 택시 기사들 일반이 국힘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택시 기사들을 많이 욕했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드래곤 달님 이 방송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최인호 TV의 적극 애청자님들 중에서도 당당하게, 왜 주변에서 그런 논리를 확실하게 밀어주니까, 그런 논리를 공유하니까 주변과 함께 주장하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거든. 스스로 그렇게 옳다고 확신하게 돼 있거든. 사모펀드 감세 정책 아닌가요? 이 논리입니다. 이게 결론에 있어서 누구의 논리와 똑같으냐? 한동훈의 논리예요. 한동훈이 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동훈의 논리가 뭡니까?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 정책이다. 이게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근데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사모펀드 투자자들 절세를 위한 정책이다.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투자하는 개미들을 엿먹이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놈들은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나쁜 세금이다. 이게 한동훈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 논리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다면, 그 주장이 맞다면 뭐 한동훈하고 공유를 하든 누구하고 공유를 하든 사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맞으면 말입니다. 근데 정말 가증스러운 논리거든요. 왜 그런 궤변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냐? 일반인들이 이게 세법이, 제가 이제 옛날부터 세금 문제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상세하게 해설하는 방송을 옛날에는 열정이 넘쳐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귀찮아 갖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거시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추적하면서 살펴보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살펴봤습니다. 세법 살펴보는 게 왜 어려울까요?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는 문제인데 왜 세법에 관한 문제가 어려울까요? 세법은 케바케 예외 조항이 그 필연적 수학적 논리 없이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무사들도 해당 특별 자기가 주로 다루는 세금 문제가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매우 이제 IT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파편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하나의 스탠다드로 쫙 이렇게 일관되게 되어 있지 않고 내재적 필연적 논리 없이 정말 격가지가 많이 쳐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하는 개소리가 만들어질 공산이 큰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모펀드 감세 정책 아닌가요? 자, 이 문제를 세법을 알아보지 않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법이나 금투세나 기타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단 1도 안 하고 양상 추론 방법으로 누가 옳은지 쉽게, 이 말이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사모펀드 감세 정책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주목해서 생각해 주세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모펀드 감세 정책이라는 이 금투세 폐지론자들, 유예론자들,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정말 쉽게 판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모펀드는 금투세에 찬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맞죠? 사모펀드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들은 금투세에 반대하고
이들의 주장에 따라 이들의 주장에 맞게도 사모펀드는 금투세에 적극 찬성하겠네요. 서로 입장이 반대겠죠. 맞네, 맞아, 왜 안 쓰세요 채팅창에. 그러네, 맞네, 쉽네.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떤가? 이들의 주장이 사모펀드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사모펀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즉 금투세에 대놓고 나대지는 않으나,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들의 주장 저 뒷배가, 이러한 주장들의 저 뒷배가 사모펀드가 뒤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가장 반대하는 게 금투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미워하는 사람인 척 이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사모펀드의 병졸들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금투세 반대 폐지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모펀드 욕을 표면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적대의식, 경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척 말하지만 사실은 사모펀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모펀드의 담론 병졸들입니다. 어이가 없죠. 마치 윤석열 욕하면서 윤석열이 병졸인 것과 똑같아. 같은 편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모펀드에 유리한 법은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있어서는 동지들이죠. 그 사모펀드가 도대체 뭔데? 펀드가 뭔데?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펀드가 뭡니까? 사모펀드.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 아닙니까? 예. 사모펀드가 허용되고,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진짜 주인은 사모펀드일지도 모른다는 담론이 있어요. 재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사모펀드일지도 모른다. 말 되는 말이죠. 왜? 자본이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펀드의 사이즈가 수십조, 수백조 이렇게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자, 근데 한 개인 인격체들은 제가 사모펀드에 월급 받고 일해봐서 잘 알아요. 저 1년 내내 저기 역삼역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 들락날락 하면서 쿠사리 먹고 그 회사 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그 대빵이 사모펀드 대빵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사모펀드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그게 뭔지 다 경험했습니다. 사모펀드는 갯돈이랑은 좀 다르게 내가 돈 불려줄게. 그 조국 장관 조카 그 친구도 그거잖아요. 돈 모음이죠. 사람들로부터 십시일반, 백시일반, 천시일반, 만시일반 돈을 모으는 거죠. 워렌 버핏도 그거잖아.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자기 돈이 아닌 거죠. 기관으로부터도 모으고 개인으로부터도 모읍니다. 자, 그 모은 돈을 굴리는 거죠. 이것저것에
사모펀드 온상은 뭐 강남 전체에 퍼져 있고요. 강남 파이낸스 빌딩에 새들어 있는 사모펀드는 약한 사모펀드지. 세 보이려고, 사모펀드는 세 보이려고 강남 스타타워에 사무실을 얻지, 진짜 센 데는 자기 빌딩을 갖고 있죠. 어쨌든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들의 통장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기본 루트,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써서 외워요. 이익 분배금, 첫째 이익 분배금, 둘째 환매. 너무 뜸을 들이는 것 같다. 다이렉트로 중간에 아주 굵직하고 중요한 결론 하나. 이번 금투세가 사모펀드한테 후덜덜덜 살떨리는 세금 정책인 이유 하나부터 일단 굵직하게 미리 때려놓고 중간 이야기를 할게요. 사모펀드한테 이번 금투세 도입이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냐. 왜 살떨리는 일일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다 이해돼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모펀드가 금투세를 환영하기는커녕 거의 악마, 잣됐다. 그러니까 욕 나오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욕 나오는 정책인 겁니다. 금투세가 심각한 타격이에요. 이걸 알면 됩니다. 첫째, 기존의 세금,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은 자그마치 세율이 15.4%짜리도 있고 49.5%짜리도 있고 세율이 높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걷었어요. 세금이 없었습니다. 예외 조항이 세법에서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배당소득세라는 것도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그 펀드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 펀드면 세금 없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펀드가 투자한 대상이 국내 상장 주식이거나 관련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 제외입니다.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율 얘기할 것 자체가 없죠. 세율이 이거하고 비교할 때 개인 그거하고 비교할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자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세 표준액이 생겨버리죠. 이 예외 조항이 없어집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에 대하여 금투세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설명이 다 되죠. 거의.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다 이해하게 되죠. 비과세였는데 갑자기 세율이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낮고 높고 이런 얘기 할 가치가 없어요. 갑자기 과세 표준액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비과세면 과세 표준액이 없는 거잖아. 국내 상장 주식과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금투세는. 얼마나 싫겠어요. 세율 문제가 아니고 절대 금액 과세 표준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답이 딱 나오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
와르르 무너지죠. 사모펀드 감세 정책 아닌가요? 라고 댓글 다신 분 혹은 그런 주장을 철의 법칙인 것처럼 함께 떠드는 분들 들어와 봐요. 좀 당신들이 얼마나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저쪽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에 손 들고 서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네.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구현할 수가 없구나. 무릎 꿇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어. 무릎 꿇고 손 들기 싫으면 손 들고 서 있어. 얼마나 괴담을 스스로 맹신하고 퍼뜨리고 있었는지. 반성하세요. 김어준하고 똑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박순혁이 누군데요? 그래서 한동훈의 논리는 자 찬찬히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돈을 뭘로 버냐? 이익 분배금 배당과 환매인데, 환매는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환매라는 글자는 펀드 입장에서는 환매, 도로 판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가 아니고 이제 현찰로 도로 돌리는 걸 말하죠. 환불이죠, 환불. 아, 김경원이 좀 일찍 들어오지. 좀 일찍 다녀. 중요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돌아가지고 또 저기 지금 방송 10분 전부터 저기 빠꾸 해가지고 1.5배속으로 해가지고 쭉 봐가지고 다시 와요. 과거로 가세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모펀드 투자자는 사모펀드 운영 자체가 이익 분배금 위주일까요? 환매 위주일까요? 환매하려면은 몇 년 걸려요. 즉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의 대부분은 이익 분배금 방식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돈 들어오는 게 없어. 돈 묻어놓고 한참 있어야 되거든. 환매는 대한민국 사모펀드의 주된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예, 몇 년 걸려요. 자, 그래서 그 절세의 이익을 얻으려면 사모펀드가 현재의 금투세 논란에서 개인 투자자보다 낮은 이 금투세 최고세율 등등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금투세를 받는 쪽으로 이동하려면 환매로 바꿔야 됩니다. 기금 운영 방식, 펀드 운영 방식을 환매로 바꿔야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환매가 아니고 이익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원래대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차 피하려고 몸을 굴려서 똥차에 찡기러 가는 겁니다.
배당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9.5%고 환매 수익에 적용되는 금투세는 최고 세율이 27.5%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숫자 27.5%를 적용받으려고 몸을 굴리면은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모펀드는 운영 방식을 환매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원래 하던 방식, 이익 분배금 우선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목전에 둔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사회 곳곳에 압력하겠죠.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그 펀드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펀드에 돈을 묻은 수많은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그 제도에 맞춰서 자기의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마무지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사모펀드에 돈 묻어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드러나죠. 로비가 아니고요. 로비는 당빠고 팔러시 메이커들을 향해서는 로비, 대중을 향해서는 여론 공작을 하는 거죠. 그 여론 공작의 대상이 된 그 여론 공작에 꼼짝없이 함께 가담한 사람들이 한동훈 욕하면서 한동훈 주장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당하겠어요? 자기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가스라이팅, 대중을 향한 가스라이팅 작업 들어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내 주식에,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는데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들이 세율 49.5하고 27.5를 자꾸 비교해가지고 절세형이라고 49.5%에서 27.5%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49.5%의 최고 세율에서 27.5%의 최고 세율로 금투세 세율로 move 못해요. 근데 마치 쉽게 move 해가지고 세율 숫자 조작 49.5에서 27.5로 줄어드는, 그래서 절세다. 정말 혹세무민의 논리죠. 참 나쁘다, 그쵸? 그리고 참 부끄럽다, 그쵸? 그래서 금투세 반대하는 대중들의 논리 중에 맞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금투세 시행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질지 모른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추세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될 건 뻔한 거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도 모르죠.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틀리지 않은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스러운 거는 사모펀드를 견제하는 사람인 척 사모펀드를 위한 논리를 펼친다는 이게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정말 위선적이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에 담겨 있는 색깔이 정말 위선적입니다. 되게 김어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때려잡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을 서포트하는. 삼성전자 전망이 불투명해서 떨어지는 게 더 큰. 그렇죠. 가증스럽죠. 그죠? 자, 이제 요지가 간단하죠. 49.5%의 배당소득세를 피해서 27.5%의 금투세로 사모펀드가 이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과세면 이동하지. 계속 비과세면 이동하지. 너무 쉽죠? 핵심 논리 제 얘기에서 어마어마하다 싶은 얘기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상식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든 간에 내 세율이 49.5%짜리가 있는데 27.5%짜리 세율 항목으로 이동하고 싶겠어요? 이동하고 싶지. 그런데 조건이 49.5% 세율일 때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은 비과세야. 근데 금투세는 그런 거 없어. 얄짤 없어. 답 나왔죠? 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퍼뜨리시면 됩니다. 주변에 헛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이 얘기로 아작내시면 돼요. 그 비과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펀드, 국내 펀드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막 벌고 있었다. 그러면 뭐 엄청난 세율을 두들겨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논리로 이 펀드한테도 증권 거래세가 부담입니다. 근데 그동안 금투세 도입한다면서 증권 거래세 계속 인하해가지고 짭짤하게 해피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입니다. 사모펀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세 팍팍팍 떨어져서 혜택 받고 금투세는 도입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모펀드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주식시장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위한 논리를 열심히 인터넷에 떠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투세 정말 나쁘다. 금투세 유예 폐지 정말 나쁘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한테 니만 옳으냐 씨바 왜 이렇게 오만하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냐. 있다고 비난이나 퍼붓고 말이야. 각퇴.
아유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이제 이재명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을 허브 중간에 놓고 이재명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내 말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와 그 종류, 가지, 색깔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재명한테 말 넣는 사람들. 내 말대로 해야 당신은 대통령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종류와 가지수와 숫자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짐작을 묻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내 말 들으시오 라면서 말 놓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최인호도 포함됩니다. 뭐 저하고 개인적인 접촉도 있었고. 근데 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홍석현이가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대한민국의 다른 거물들도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홍석현이 만났는데 이재명은 직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권력을 결정하는 빅마우스 또는 빅핸즈 들과 커뮤니케이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서 공인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그들에게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들로부터의 면접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도 겪었고 노무현도 겪었습니다. 무슨 이동영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거물들로 이루어진 면접을 통과해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면접을 지금 이재명은 거치고 있어요. 최근의 이재명의 행보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윤허, 김대중도 그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이재명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따위는 귓전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나한테 윤허 받고 나한테 내 말 들어봤자 대통령 되는 거하고 상관없거든. 다 이해되죠? 그런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요즘 제가 보기에 집중적으로 면접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금투세 스텝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동형은 이재명한테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이지 이재명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숟가락 얹는 거 하고 자기 관점으로 자기 방향으로 그 사람을 땡기고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사이즈는 작아도
내 말대로 해라라고 끊임없이 욕하고 땡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땡기는 힘이 저짝보다 약해서 그렇지. 이재명한테 말 넣는다는 말 뜻은 그거예요. 씨바 내 말대로 해야 너는 대통령 될 수 있어. 좋은 대통령 될 수 있어. 내 말대로 하라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그 말대로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면 꼭 이재명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없죠. 그래서 뭐 밀가루가 들어가든 쌀가루가 들어가든 콩고물이 들어가건 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들의 틀에 맞게 반죽이 탁탁탁탁탁탁탁탁 네모 모양으로 탁탁탁탁 만들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쌀가루든 밀가루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관성적으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녹두가루 같은 모양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밀가루든 메밀가루든 쌀가루든 녹두가루든 반죽 모양 만드는 건 그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호메이니가 있는 겁니다. 호메이니즈가 있는 거죠. 커피 잠깐 내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괜찮죠? 그리고 냉정하게 봐서 뭐 열심히 윤석열 정권과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정치인에게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라에 대한 설계도, 비전. 즉 시민들은 그거는 이제 정신승리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예. 그럼 도박 히든카드 이렇게 쪼는 거랑 같은 심리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지지하는 게 스스로 정당화되니까. 지금 저래도 막상 대통령 되고 나면은 그 대통령 만들어주는 놈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화끈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현재 자기 지지 행위가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믿으세요. 이동영은 숟가락 얹는 타입 아닐걸요. 맞습니다. 이동영은 숟가락 얹는 타입 아닙니다. 젓가락 얹어요. 관심 없습니다. 또 숟가락을 얹는지 젓가락을 얹는지 국자를 얹는지. 이재명을 욕하고 이재명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견인 노력이 있었냐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시민은, 언론인은 권력자, 정치인을 견인코자 해야 됩니다. 박수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땡겨야 됩니다. 땡겨. 자기 가치 기준으로 이동하도록 견인해야 됩니다.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판의 관점은 선결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이동영이 이재명 비판한 적 있어요?
어린 놈의 시키가 말이야. 평론 조금만 하면 다들 플레이어가 되어서 같이 뛸락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같이 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플레이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굽니까 당신 나우폴리? 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해석하는 사람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그렇게 플레이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같이 뛴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뭐 알고 떠든 말입니까? 아 좋다. 관심 없고 쓸데없는 정보 갖고 쓸데없는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금투세와 관련된 이재명의 태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재명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간에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지지 시민들의 태도를 보면 그냥 니네들이 수박들이야. 아? 니네들이 수박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맨날 수박 솎아내자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 그 대중들이 기본적인 삶의 세계관, 정치관, 사회재정관 그냥 수박들이야. 국힘 그 자체야. 그 얘기입니다. 민주시민, 깨시민 까는 소리 하고 앉았네. 사모펀드 떠드는 것만 봐도, 금투세 떠드는 것만 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세금 문제, 모든 유권자들, 모든 시민들이 세금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찬성 반대, 그렇게 전선이 형성되고 정당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득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맨날 기득권 혁파하자 그러고 있고. 사모펀드 떠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금투세 비판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들어와 봐. 아 참, 내가 구독한 지 5일 이상 되는 사람들. 그렇지. 구독한 지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았잖아요. 그거 풀 이유도 없다. 그 이제서 다시 아까 그 댓글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왜 밑도 끝도 없이 니만 오르냐 씨바, 갈수록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되어 간다라고 제 인간성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묘한 댓글 단계, 얼마나 사악한 댓글인지 느낌 오시죠? 지금 이겼다고 좋아라 하고 있겠죠. 아우 나우폴리님
차단할래. 뭔 말을 하는데 뭔 말인들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정신세계에 있는지. 예, 1년에 5천 이상 1억 가정이요. 10억은 넘어야.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주식 투자로 손해봤으면 그것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그 공제를 당하고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넘기려면 10억 이상 굴리는, 주식으로만 10억 이상 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내용을 알아보면 부자 감세. 누가 나경원이에요. 주어가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좋아한 누가 주어를 안 쓰는 습관, 이심전심이 되겠지라고 무조건 믿는 습관의 글쓰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저하고 의사소통이 되게 안 돼요. 지금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해관계자 또 저를 포함해서 막 얽혀있기 때문에 주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내 마음 알겠지 이러면서 쓰지 마세요. 짜증나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채팅창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1대1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식의 언어 습관으로는 여기서 혼란만 이야기합니다. 예, 뭐 좋아하든 뭐 싫어하든 뭐 재즈 카페스럽죠. 내가 너무 세서 모든 사람을, 성격이 너무 세서 모든 사람을 재즈 카페 만드나? 내 생각은 이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없고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투를 쓰면 재즈 카페인데 재즈 카페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보통 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산에 가보니 노다지가 있어서 좋은데 정말 아무 소득 없이 산으로 가게 만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동영 얘기도 뭐 그런 거고. 하여간 이재명은 급격한 보수화 과정을 겪고 있고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래도 되냐? 다 윤석열, 김건희 덕분이죠. 윤석열, 김건희 덕분에 아무리 보수화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코미디 같은 엉터리 정권을 끝장내는 게 중요한 거지. 사회경제정책에서 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거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나빠요.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거의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져야 정상이거든. 그러나 예상하시다시피 찻잔 속의 폭풍입니다. 아무 영향도 못 미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파장도 못 일으킵니다. 왜? 더 큰 파장이 이 잔물결을 다 묻어버리거든.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이 코미디 엉터리 난장판을 조사뿐이야 안 조사뿐이야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뉴스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동안에 대자본을 위한 일들은 그동안에 소리 소문 없이 다 진행돼. 근데 저희는 바쁜데 댕댕이 9마리 10마리 챙기기도 바쁘고 공연 준비도 바쁘고 책 쓰기도 바쁜데 이런 걸 언제 다 공부할까? 제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책 쓰는 것도 바빠 죽겠고 공연 준비 노래 연습도 바쁘고 댕댕이 개똥 치우고
하루 종일 9마리 댕댕이 보살피는 것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신뢰하는 전문가한테 A4 용지 반 페이지 요약을 제가 압박을 넣거든요. 딴소리 필요 없고 가장 어쩌고 해서 가장 핵심만 딱 A4 용지 반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하시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내서 공부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이 금투세 반대론의 가장 핵심적인 오류, 기본 판때기는 딱 보이는데 듣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핵심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요지를 나한테 보내시오. 어제 딱 그렇게 전화하니까 오늘 딱 오잖아. 그게 제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요새는 뭐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지 뭐. 그래서 이 민주당은 아니요, 유승경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전문가가 유승경 이거는 실제 그 세법 관련인데, 경제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론 분야라서 이 실물 세법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딱 물어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교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장 유명한 사람을 전문가로 보고 정보를 의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살면서 오래 본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알아볼 필요도 없이 딱 한 사람한테 딱 나오잖아. 그냥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겸손하게 말해놓고서는 반나절도 안 지나서 탁 보내주더군요.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이제 꽝이야. 딱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단박에 알겠어. 역시 A4 용지 반이면 돼요. 글자 수 딱. 그걸로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될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딱 보니까 딱 알겠는 거야. 너무 쉽게 알겠는 거야. 그럼 됐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현재 대한민국 내 사모펀드의 과세 이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세, 환매든 뭐든 다 배당소득세입니다.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익 분배금, 1번 이익 분배금, 2번 환매인데, 세법상 이익 분배금이든 환매든 하나의 카테고리로 뚱칩니다. 모두 배당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류되는 거예요.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분배금과 환매로 과세 방식을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이 굉장한 부자 과세예요. 됐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개미는 물론이려니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라는 10억 이상 돈 굴리는 사람들에 대한 부자 과세입니다. 그러므로 금투세 유예나 폐지는 부자 감세예요. 이 논리한테 덤빌 사람 다 들어와서 덤벼봐. 그러니까 기존 펀드 그 환매 수익에 대해서 금투세가 난데없이 두들겨 맞게 된 겁니다.
안 맞던 세금을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20억 정도를 사모펀드에 맡겨놓고 있었다. 안 두들겨 맞던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49.5%가 27.5%로 줄어든 게 아니고 빵프로가 27.5%로 늘어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과세죠. 감세가 아니고. 근데 한동훈이 등등 반대론자들이 49.5가 27.5%로 절세 방법이다. 이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거든. 맞죠? 여러분 주변에 떠돌던 얘기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49.5%를 27.5%로 절세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도피로를 정부 정치 국회가 만들어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실제로 알아보니까 뭐야? 0%가 27.5%가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논리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 체이너 TV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박살 낼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 얼굴 뻘겋게 만들 자신 있죠. 딱 20억 굴리는 사람 얘기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어차피 있는 거고요. 근데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 증권거래세가 그동안 계속 낮아져 왔거든. 금투세 도입할 거라면서. 거기서 개꿀이었지. 그런데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완전 개꿀꿀 이렇게 되는 거죠. 개꿀 되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게 억강부약을 얘기하던 정치가 이재명 맞냐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돼. 정치인이든 아니든. 차라리 그 전에 억강부약을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자기 대표 브랜드로 억강부약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얘기가 지난번 제 방송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기분 더럽다. 그리고 사실 20억 이상 개인으로 굴리는 슈퍼개미는 정말 숫자가 적고요. 대부분 그 정도 2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펀드에 돈을 맡기죠. 자기들이 원래 하던 본업이 있으니까. 돈을 그냥 굴리는 거니까. 돈을 굴리는 거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들, 전문직 부자들,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들은 펀드에 돈 맡겨서 굴립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거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돈이 20억씩 있는데 왜 그 20억을 남한테 굴리게 해? 내가 직접 투자하지. 그게 꼴통 골방 개미 되는 길이고요. 그 금투세 도입하면 큰 손들이 국내를 떠남으로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 그 논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큰 손들이 국내에 투자한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에 이런저런 투자 포텐셜, 투자 긍정적인 요인들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세금 혜택 때문에 국내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큰 손들이.
세금 문제, 자본의 이동이 세금 문제가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모든 이동이 세금 하나의 논리로 자본의 이동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검투세를 다 시행하고 있는데, (30년이) 뭡니까? 40년, 50년 된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정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금투세 도입하면 큰 손들이 국내를 떠난다라는 논리를 왜 만들었냐? 앞단의 논리가 개구라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서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논리를. 왜? 보이지 않는 미래니까. 앞단에 자기들이 펼치던 논리는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한 팩트로 개박살이 날 수 있거든. 개구라인 게 다 뽀록 날 수 있거든. 근데 미래의 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떠들어도 되거든. 100% 반증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보험 논리로 마지막에 갖다 붙인 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주가는 원래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나 한 10억, 20억, 몇억 돈 굴리는 부자라고 하죠. 상위 중산층. 자기 연봉도 다 있고 원래 본업도 있고 전문직 종사자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그런데 부자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펀드를 통해서 돈을 굴리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논리가 누구의 입술을 빌려서, 쥐뿔도 돈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술을 빌려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최경영 기자님 경제 전문 기자라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독자적으로 자기 방송 채널 개설했으면 말이야, 나 대신에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경제 전문 기자님께서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 개설했으면, 내가 참 우리 시청자님 중에 최경영 기자 형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심한 말은 못하는데 정말 이럴 때 제가 오늘 같은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경영 기자가 딱 마이크 잡고 금투세 이렇게 유예하면 정말 안 된다라고 팩트를 체크하고 제대로 된 논리를 펼쳐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다를 바 하나 없이 그냥 김건희, 윤석열 욕하는 것만 그냥 쥐야장천으로 그렇게 했어요. 실망스럽게. 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거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장사가 안 되거든. 애청자들, 구독자들의 벌떼 같은 공격 또는 침묵의 냉담, 외면이 기다리고 있거든.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세게 지적하고 비판하면 손해보거든. 문봉철님은 또 같은 여수 사람인데 말이야. 오늘 문봉철님한테 책을 보내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격자 휴일에 어쩌고 이상하게 막 돼가지고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책에 사인을 했는데, 문봉철님 때문에
책을 한 권 버렸어요. 사인을 잘못해갖고. 왜 잘못했냐? 두 분 문봉철님 부부를 위한 사인을 써야 되는데 문봉철님 이름을 먼저 쓴 거야 내가. 사인을 할 때. 이래래래는. 그래서 그 책은 버리고 다시 새 책을 꺼내서 문봉철님 만화님 함자부터 먼저 딱 쓰고 뒤에다가 두 번째 이름으로 문봉철님께 누구누구 점 문봉철님께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내일 택배로 붙이게 됩니다. 원래 그 제 방송을 문봉철님이 먼저 안 게 아니라 만화님께서 먼저 애청하시다가 문봉철님한테 소개를 해서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문봉철님이 되셨는데 하여간 일요일에 지금 10시 17분인데 기분 좋네요. 아유. 알짜배기 내용이 있는 오랜만에 알짜배기 내용이 있는 사실은 요새 제 방송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분 좋다. 똑 부러지는 구체적인 손에 딱 잡히는 알기를 딱 갖고 방송을 진행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나 건지셨죠? 방송 끝. 방송 끝.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1시간 28분. 자 이제 방송 시작 후 1시간 30분 동안만 본 방송이고 이후는 일요일 밤에를 즐기는 노래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지금부터 놀아봅시다. 채널 바꾸기 귀찮아. 푹스코 초이로 가기 귀찮아. 이제부터 노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긴급하게 일요일에 전달했으므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일요일은 원래 노는 날이니까